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부도를 신고한 국내 건설사들이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내년 전망도 어둡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싱가포르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현지 직원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진정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일어날 혁신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말 윤 대통령 탄핵 2차 표결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통신사들은 이동기지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늘리는 등 장애 대응에 나섰습니다. CJ 온스타일이 일부 케이블 TV 채널의 송출을 중단하면서 블랙아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홈쇼핑 업계의 수익성 악화 속 CJ 온스타일과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송출 수수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올해 부도를 신고한 국내 건설사들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내년에도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부도를 신고한 국내 건설사가 2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24곳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해 올해 27곳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경남, 경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1곳, 경기도 3곳을 뺀 23곳이 지방업체인 겁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3.8% 줄였기 때문입니다. 공공공사에서 하청을 받아 일감을 확보했던 중소건설사들에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SOC 사업이라든지 기간산업 등등이 많이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일거리나 먹거리가 생기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 중소건설사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공사비 원가가 계속 올라 집을 지어도 이익이 나지 않자 건설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업계에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외 사업으로 눈을 돌린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활동도 타격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인도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현지 직원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진정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일어날 혁신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이혜란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2일 준공 1주년을 맞은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제안해 열린 이번 타운홀 미팅은 싱가포르 현지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고 있는 혁신과 불가능한 도전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면서 하지만 진정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직원들이 지난 1년간 보여준 열정과 성과에 감사를 표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도전 과제가 기다리고 있지만 인류를 향한 진보라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 함께 참석한 장재훈 사장은 싱가포르 혁신센터는 모빌리티, SDF, 에너지 분야를 한 공간에서 실증할 수 있는 거점이라며 이 과정 속 축적된 노하우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서부 주롱 혁신지구에 위치한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선 현재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자율주행 로보택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 혁신센터에 향후 PBV, AAM, 로봇 등 다양한 모빌리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 이 제조 시스템은 향후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비롯해 국내외 전기차 전용 공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주말 국회 탄핵 2차 표결을 앞두고 통신사들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동기지국과 대응 인력을 크게 늘리며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두 번째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 내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통 3사는 통신장애 대응에 분주합니다. 이동기지국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통신 용량 증설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 당시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전화나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겁니다. 첫 집회 당시 통신사들은 이동기지국 21대, 간이기지국 5대를 배치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여의도를 중심으로 추가 기지국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통 3사는 이동기지국 36대와 간이기지국 39대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상황실과 현장 대응 인력도 88명에서 124명으로 늘렸습니다. 여의도 29대, 광화문과 시청에 6대, 용산에 1대의 이동기지국을 배치하고 간이기지국 39대는 모두 국회의사당 인근에 설치했습니다. 대규모 인파 집결로 인한 트래픽 폭주 등 통신 장애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서버를 확충하고 비상근무 인력을 배치해 트래픽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CJ 온스타일이 케이블 TV 채널의 송출을 중단하면서 블랙아웃이 열흘가량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배경은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산업위부 이혜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CJ 온스타일이 일부 채널의 이 송출을 중단하게 되면서 몇몇 케이블 채널에선 홈쇼핑 방송이 아예 안 나오고 있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네, 이 CJ 온스타일은 지난달 1일 딜라이브, 아름방송, 또 CCS 충북방송 등 3곳에 송출 중단을 예고했고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 5일 자정부터는 실제로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이 CJ 온스타일과 유료방송 사업자가 송출 수수료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홈쇼핑 업계에서는 그간 수익이 악화하고 있는데 송출 수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매출의 65%를 넘어선 상태라고 주장해왔고요.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송출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 홈쇼핑 업체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에도 여러 TV 홈쇼핑사가 이 케이블 TV를 포함한 일부 유선 방송 사업자와 또 수수료 갈등에 송출 중단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실제 이렇게 블랙아웃까지 간 거는 이번 처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도 이 일부 채널에서 CJ 온스타일의 방송을 볼 수 없는 걸까요? 네,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상 당분간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CJ 온스타일 측은 송출 중단 3곳에 대해서 송출 수수료 관련 근거 자료 미제출, 또 관련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을 문제로 삼은 건데요.
그러나 수수료 관련 이해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언제든 협상 테이블에 나갈 것이라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앞서 CJ 온스타일은 송출 중단 하루 전까지도 50% 이상 수수료 인하라는 조건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CJ 온스타일은 나머지 11개 케이블 TV 사업자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송출을 중단하면 아무래도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CJ 온스타일은 매출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TV 모바일 연계 원 플랫폼 전략을 고도화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업계는 CJ 온스타일의 이번 결정이 모바일 부문 강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TV 홈쇼핑 업계는 지난 2020년 호황이 끝난 후에 TV 시청률이 뚝 떨어지고 또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 이 CJ 온스타일의 온라인 거래액 비중은 56%로 TV를 넘어섰고 모바일 커머스 방송의 성장을 고려하면 앞으로 온라인 TV 간 거래액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CJ 온스타일은 지난 8월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선보이는 등 모바일 중심의 사업 재편, 탈TV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바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을 택할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이 수수료 갈등 속의 어려움이 홈쇼핑 업계 전반의 문제로 좀 퍼질 수가 있는 만큼 향방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을 비롯해 증권, 카드 등 세계 주요 계열사 CEO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차기 하나은행장에는 이호성 현 하나카드 사장이 내정됐고 하나증권은 강성묵 현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하나카드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는 성영수 현 하나은행 부행장이 내정됐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어제 오후 그룹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주요 계열사 CEO 후보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그룹 임추위는 차기 하나은행장 후보로 이호성 현 하나카드 사장을 추천했습니다. 1964년생 이 후보는 1992년 하나은행에 입행해 중앙영업그룹장 등을 거쳐 현재 하나카드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이 후보는 하나카드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트래블로그 카드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 영업력,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회사를 변화시킨 리더십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승열 현 하나은행장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관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나증권은 강성묵 현 하나증권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룹 임추위는 강성묵 현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후보자로 추천하며 하나증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2의 도약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1964년생 강성묵 현 하나증권 대표는 하나은행에서 경영지원 그룹장,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등을 거쳐 현재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당초 하나카드는 이호성 현 하나카드 사장 연임이 유력했지만 차기 하나은행장으로 내정되면서 연쇄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그룹 임추위는 성영수 현 하나은행 부행장을 하나카드 신임 사장으로 추천했습니다. 1965년생 성영수 현 하나은행 부행장은 하나은행에서 경기영업본부장, 외환사업단장 등을 거쳐 현재 기업그룹장으로 재임 중이며 하나금융지주의 그룹 CIB 부문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성 후보가 은행에서 축적한 기업 영업과 외환부문 경력을 토대로 은행과 카드사의 협업을 제고해 그룹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룹 임추위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성장을 이끌 인물로 CEO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별 CEO 후보들은 추후 개최될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 선임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해외 자산 유동화 증권 ABS 발행에 적극적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대규모 유동성 확보에 나선 모습인데요. 12상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웃돌고 있는 데다 내년 1월 이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자금 확보에 적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우리카드와 롯데카드, 현대캐피탈이 발행한 해외 ABS는 총 14억 달러. ABS는 매출 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여전체보다 이자율이 낮고 평균 만기가 3년 정도로 길어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ABS는 위험 보유 규제에 따라 자산 보유자가 신용 위험을 5%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ABS를 발행하면 이 같은 규제가 없어 발행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특히 최근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신인도가 높은 금융사들은 해외 자산으로 조달하는 게 유리한 상황. 롯데카드는 어제 3억 달러 규모의 해외 ABS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카드도 이달 초 4억 달러 규모의 ESG 채권을 해외 ABS 방식으로 발행했습니다. 이들 카드사는 회사채보다 경쟁력 있는 금리로 조달 비용을 절감했고 환율과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무려 7억 달러 규모의 해외 ABS를 발행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지난 2002년 해외 ABS 발행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사들이 대규모 해외 ABS 발행에 나선 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고 현재 신용도가 양호할 때 카드론 등 자금 수요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고금리와 강달러 전망에 힘이 실린 상황. 당초보다 내년에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서두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당초에 듀레이션 1년으로 했던 카드사들이 내년도 금리가 생각보다 낮아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지금 미룰 이유가 없거든요. 원화 가치가 낮아지고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려는 여신 전문 금융사들의 셈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국내에 독서 열풍이 불고 있죠. KT 미디어 계열사 밀리의 서재가 독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페어링을 도입하고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는 기능을 추가해 이 독서 경험 고도화에 나섭니다. 독서와 일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디오북을 듣다가 전자책으로 전환해도 읽던 구절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밀리의 서재가 새로 선보인 밀리 페어링 서비스. 일상 속에서 독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디바이스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밀리 페어링은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 차량 등 독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연결해 자유로운 독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책을 읽는 방식이 바뀔 때마다 읽고 있던 구절을 수동으로 찾아야 했지만 밀리 페어링을 통해 독서 환경이나 디바이스가 바뀌어도 독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PDF는 물론 EPUB까지 모든 형태의 전자책에 자유롭게 필기하는 기능도 더했습니다. 이전에는 기억에 남는 구절을 형광색으로 강조하는 기능만 지원했지만 이제는 펜, 만년필, 형광펜, 3가지 스타일의 필기 도구로 자유롭게 글을 쓰거나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독서 서비스, AI 독파밍도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듣는 것을 넘어 AI 챗봇과 실시간 상호작용하며 독서하는 대화형 서비스입니다. 독자와 AI가 책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대화하며 몰입할 수 있는 독서 환경을 구현한다는 보관입니다. AI 독파밍은 내년 1분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멀티 디바이스 시대에 맞춰 일상과 독서 경험을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독서 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위클리비즈 김민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오징어 게임과 컬래버 상품을 출시하는 등
K 콘텐츠 훈풍을 타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CJ 올리브영은 자체 브랜드 브링그린, 웨이크메이크와 함께 오징어 게임2 협업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링그린의 협업 상품은 캐릭터 영희가 피부 트러블을 포착한 순간 완벽하게 조준해 제거한다는 컨셉으로 기획됐는데요. 트러블 세럼과 트러블 수딩 토너 패드 등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웨이크메이크 상품도 영희 캐릭터를 모티브로 활용했는데요. 특히 영희의 입술을 모티브로 한 글레이즈 스틱과 영희처럼 선명한 눈매를 완성해주는 펜 아이라이너 등을 출시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영희의 핑크가드, 프론트맨 캐릭터가 그려진 라벨이 부착된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을 출시했는데요. 또 술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게임기인 영희 게임기 등 굿즈도 출시해 소비자에게 재미를 더할 계획입니다. 이달 26일 공개를 앞둔 오징어 게임 시즌2. 유통업계가 해외 시장에서 제품 인지도를 높여 고물가로 타격받은 국내 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요즘 백화점에 가면 화려한 조망으로 둘러싸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이 아울렛 4개 점포에 설치된 트리를 자연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아울렛의 크리스마스 연출은 친환경을 위해 플라스틱이 아닌 생목을 사용했는데요. 내년 1월 15일 크리스마스 연출이 끝난 이후 검수를 거쳐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기부가 그린 크리스마스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본래 눈이 내리지 않는 크리스마스를 뜻하는 이 단어는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크리스마스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주요 점포 크리스마스 연출에는 전년에 사용한 트리나 장식품을 재활용할 예정인데요.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숲으로 돌아가 편히 쉬고 내년에 또 만나면 좋겠네요. 흑백요리사의 두부 지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알바몬과 풀무원이 무한 두부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이색 알바 모집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알바는 시식과 요리 두 가지인데요. 먼저 시식 알바로 선발된 5명은 풀무원이 운영하는 비건 인증 레스토랑 플랜튜드 용산점에서 다양한 두부 요리를 무한으로 시식하게 됩니다. 요리 알바로 선발된 100명은 풀무원이 제공하는 두부 지옥 박스를 수령해 원하는 두부 요리를 만드는 도전을 펼치게 됩니다. 두부 지옥 박스는 국산 콩 두부, 고단백 수제 두부 등 총 14종으로 구성된 풀무원의 두부 제품 패키지인데요. 알바몬과 풀무원은 건강한 두부 요리를 활용해 이색적인 알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흑백요리사를 보며 실제로 도전해보고 싶었던 제아의 요리, 미식 고수들.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실력 발휘해보면 어떨까요? 카카오뱅크가 롯데리아와 협업해 26조 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저축과 함께 맛있는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 상품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는데요. 26주 적금은 26주 동안 매주 최초 가입한 만큼 자동으로 증액된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오는 1월 8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는데요. 매주 자동이체 성공 시 햄버거를 비롯해 인기 메뉴 6종 및 롯데이츠 마일리지 등 7번의 주차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1주차에는 롯데 GRS의 통합 외신 주무대민 롯데이츠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이츠마일을 받을 수 있고요. 2주차부터 4주차까지 3주간은 롯데리아의 인기버거 39% 할인 쿠폰을, 4주차는 42% 할인 쿠폰의 다운이 가능한데요. 11주차에는 양념감자, 또 마지막 25주차에는 초코쿠키 쿠폰 등 총 7종의 쿠폰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적금의 재미를 더한 이번 콜라보, 업종을 넘나드는 다양한 기업의 협업이 소비자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네요. 위클리비즈였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